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공포가 되고 시행은 9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고 실제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안이 9월 달에 시행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이제 상임고문은 정말 방패막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손 떼는 거는 아닙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검수완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모든 수사에서 손 떼고 경찰로 넘겨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왜 그러냐? 원래 민주당이 4월 15일 날 발의했던 그 개정안에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그 중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이런 부칙 2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근데 이걸 이제 원칙대로 한다면, 그 취지를 살린다면 검수완박이 되고 나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 중이었던 사건을 경찰로 넘기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경과 규정을 두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작년 1월 1일부터 됐었죠. 그때도 이런 경과 규정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당연히 끝낸다. 끝내고 나서 이제 이 법의 시행 이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이것만 이제 경찰로 넘긴다.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두었었는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그 경과 규정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뭐 민주당하고 그 국민의힘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야, 그래도 현재 그 손 대놓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거는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그 얘기가 된 모양인데, 경과 규정이 여하튼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9월 달에 시행이 되더라도 6대 범죄 중에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이걸 이제 현재 검찰이 법무부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해서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법무부가 동의를 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수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 관련, 그걸 이제 빈칸으로 놔뒀겠죠? 수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상임고문 관련,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 관련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 공작,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등 기획사정, 뭐 탈원전, 이게 이제 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서울 동부지검이 대선 후에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산하 공기업 사장들한테 사직을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통일부 블랙리스트, 총리실 블랙리스트, 이런 거와 관련해서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금 꽤 그 수사가 진전돼 있을 거고요. 아마도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맨 윗선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 수사의 그 칼날이 미칠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여하튼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해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9월 달까지 그 안에 사실은 끝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안에 못 끝내더라도 마무리는 검찰에서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냐면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대의 수혜자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에서 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최초의 지시를 해서 야, 누구누구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을 좀 자리 좀 알아봐 주고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블랙리스트라는 게 나왔겠죠. 뭐, 어느 백운규 전 장관 같은 사람이 자기 누구, 시켜주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논리상 뻔한 건데, 과연 검찰이 거기까지 밝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렇고요.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사실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러니까 다 기소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딱 한 번 조사하고 원래는 총선 뒤에 조사하겠다 그러면서 총선 뒤에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전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뭐 대략 마무리되긴 했지만 사건을 재개해서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라는 것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청와대의 각 실국 7개가 관여된 곳입니다. 7개 관여가 대통령 지시 없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은 우리 대통령님이 전화를 해서 뭐 출마를 권유해야 되는데 어쩌고 뭐 대통령이 민망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합니다라는 게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아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송철호 시장을 시장에 출마하도록 권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송병기 씨의 그 수첩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대신한다 이랬기 때문에 결국 문 대통령이 임종석 전 실장한테 지시를 한 게 원인 행위가 됐을 가능성이 뭐 거의 100%죠, 이건. 이거는 그야말로 증거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임종석 전 실장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다. 뭐 이렇다면 대통령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으나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의 직위 30년 직위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작을 벌였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빈칸으로 있거든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이거는 재개하면 9월달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사정 의혹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그 다음에 버닝썬 사건은 뭐가 끼워 넣은 것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그게 이제 윤지호 씨 그 기획 입국이죠. 그거와 그 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건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서 사실은 수사 중입니다, 현재. 그런데 지지부진한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뒤를 이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걸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 대목인데 언제든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바뀌겠죠. 곧 바뀌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도 이 기획사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 100%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라고 지시한 게 바로 이 사건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획사정에 따라서 그런 계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실은 이규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이 사람이 뭐 윤준청 씨 보고서 조작하고 뭐 이랬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로부터 올라가면 이것도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관여돼 있고 민정수석실이 관여된 이유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지금 진전이 없고 그냥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거 잘 아시지만 대선지검에서 수사 중이었는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제대로 못했습니다. 집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 상태인데 이것도 그 과학기술보좌관이 월성 원전에 갔다 와서 그 뭐 벽에 뭐 철사가 이렇게 삐져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청와대
내부망에 올리니까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을 달았죠. 월성원전 1호기는 언제 폐쇄하나요? 폐쇄하나요도 아니고 언제 폐쇄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경제성 보고서 조작.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 문 대통령의 지시라는 부분이 빈칸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 수사도 아직 완전히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전지검장이 바뀌고 수사팀을 제대로 지휘한다면 여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가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근데 이런 사건들은 이미 지금 현재 진행됐거나 아니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9월 이후에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거를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그런 거고요. 만약에 못하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뭐 상설특검 뭐 같은 걸로 충분히 이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재명 사인고문 관련은 우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잘 아시지만 대장동 관련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작년 9월에 시작을 했는데 뭐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뭐 유동규, 김만배 뭐 이런 사람들 다 기소해서 지금 재판 한참 받고 있고, 뭐 어제도 보니까 뭐 이런저런 진술이 나왔고, 뭐 심지어는 그 변호사죠. 뭐 그런 얘기 했더군요. 뭐 이건 4천억짜리 사기다. 게이트다. 뭐 이렇게 얘기한 녹취 파일까지 나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정진상 그 성남시장 정책실장은 사실은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를 연결하는 고리인 것으로 보이는데 딱 한 번 조사하고 말았습니다. 기소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거의 그림으로 보면 거의 명확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모든 결제를 다 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부분은 딱 빼고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빈칸을 채워나갈 수 있다. 이거는 9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 왜? 이거는 부패범죄거든요. 부패범죄니까 검수완박이 실행이 돼도 대장동 게이트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거거든요. 배임 혐의는 부패범죄에 들어갑니다. 물론 직권남용 이런 부분은 검찰이 만약에 검수완박이 되면 직권남용은 검찰 수사권 바뀝니다. 직접 수사권. 그래서 안 되지만 이거는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거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직권남용 수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재명 사인고문 관련해서 또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진척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지검장이 친정권 검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곧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하면 검찰 인사에 의해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뀌게 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뭐 일단 9월달까지 이제 앞으로 한 넉 달 정도 남았으니까 서너 달 사이에 뭐 결론이 어떻게 뭐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게 뭐 배임이 될지, 배임 혐의라면 뭐 부패범죄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아니면 제3자 뇌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원지검에서 검수완박이 되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거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수완박과 무관합니다. 검수완박에 의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더라도 이건 경찰의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면 되는 거다. 4월 4일 날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압수물 분석 중. 글쎄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아직도 이 정권 지금 며칠 남았다고 계속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압수물 분석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여하튼 좀 의문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게 검수완박과는 무관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의 제3자 뇌물 뭐 이런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난 2일이죠. 엊그제 성남 분당경찰서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성남시청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놓고 3주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이러니까 경찰 수사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압수수색이라는 건요, 은밀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압수수색 들어올 거 뻔히 아는데, 아마 3주 전에 영장 받아놨으면요, 이미 그 영장 받아놨다는 사실이 이 관련한 그 회사들, 성남시청 이런 데에 다 이미 전파가 됐을 겁니다. 그 뒤늦게, 가로늦게 압수수색 들어가서 그게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믿을 수 없다, 경찰 수사력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경찰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검수 안 받건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이거는 검수 안 받건 무관하게 계속 받아야 된다.